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 그러니까 요즘 20대, 30대 초반 세대에 대한 개인적인 관찰과 분석글인데요. 이게 보니까 한 10년, 15년 전 세대랑 지금 젊은 세대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솔직한 경험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꽤 흥미로운 관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글들을 바탕으로 음, 드러나는 특징들이 뭔지, 또 그 배경은 뭘지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세 가지 키워드가 눈에 띄었는데요. 젊은 꼰대, 패기의 결여, 그리고 내부의 폭력성. 어떠세요? 이 키워드들 중심으로 풀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핵심적인 관찰인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젊은 꼰대부터 시작해보죠. 네, 이게 음, 나이에 비해서 좀 자기방어적이고 변화에 좀 닫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 네. 겉으로는 뭐 내내 동의하는 것 같아도 아, 맞아요. 속으론 이미 딱 선을 긋고 언제든 반박할 준비 완료. 이런 느낌? 이걸 약간 전략적 관계 맺기라고 표현하셨던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분석이 뭐냐면요. 이게 그냥 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는 어, 현재 한국 사회의 그 치열한 경쟁 환경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방어 기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일종의 생존 전략 같은 거군요. 네,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취업도 어렵고 그러니까 일단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그런 뭐랄까 겉과 속이 다른 소통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이죠. 하긴 서로 믿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 맺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 방어적인 태도가 불안함의 갑옷이다. 네. 그럼 두 번째 특징, 패기의 결여는요? 이것도 연결이 되나요? 아, 바로 연결되죠. 예전에는 뭐 에이 망해두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한다. 안전한 길만 찾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요즘 애들은 패기가 없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앞서 말한 그 자기 방어적인 태도랑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아, 실패의 대가가 너무 커서 그런가요? 정확해요. 실패했을 때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과거 세대랑은 비교도 안 되게 크다고 느끼는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게 어찌 보면 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긴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에 몰리는 현상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겠네요. 네, 분석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요. 실패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과거 세대가 경험했던 환경과는 또 다른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결과가 너무 무서운 사회다. 그런 거군요. 네,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죠. 자, 그럼 마지막 특징. 이게 좀 가장 심각하게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내부의 폭력성. 네. 이건 좀 마음이 아픈 지점인데요. 사회나 뭐 상황에 대한 불만이 해소가 안 되고 안으로 막 쌓여서 그게 타인에 대한 경쟁심이나 공격성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아, 다르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겨야지. 혹은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이런 태도를 남녀 모두에게서 봤다는 구체적인 경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분석에 따르면 이런 내면의 공격성이라는 게 사회적인 스트레스나 좌절감이 제대로 풀리지 못하고 계속 억눌릴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억눌린 감정의 표출 방식이군요. 네,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문화 속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나 심지어 어떤 복수심 같은 게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자신의 무력감을 감추려는 몸부림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어허, 무력감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단순히 저 사람 성격 이상해 이게 아니라 어쩌면 사회 구조적인 압박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이죠. 불신이나 갈등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당신 글에서 관찰된 요즘 젊은 세대의 특징 세 가지. 젊은 꼰대 같은 자기방어, 도전을 꺼리는 패기의 결여, 그리고 안으로 쌓인 내부의 폭력성. 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진심으로 신뢰하는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외부에서 오는 행복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졌다는 그런 솔직한 심정까지 담겨 있었어요. 맞아요. 이 모든 관찰들이 사실 지난 10년, 15년간 한국 사회가 겪은 엄청나게 빠른 변화들 있잖아요. 기술, 경제, 문화.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 세대 간의 경험 차이가 너무 커지면서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고 뭐랄까 단절감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분석 자료에서도 제안하듯이 일단 상대방의 그런 방어적인 태도 이면에 있는 사회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거? 그리고 아주 작은 신뢰관계부터 좀 쌓아나가려는 시도.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개인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세대적 특징과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앞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방식에 혹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혹은 만약 이런 경향들이 정말 사회적 압박의 결과라면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좀 더 열려있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가능해질 거라고 보시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